오늘은 월요일 썬데이. 월요일은 원래 화창한 날이니까 썬데이는 일요일. 우리 모두 섹시하게 월크해봐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팀장님, 이 결제 서류요. Oh my gosh. 팀장님 뭐예요? 나 정말 서운해. 우리 그냥 수평적인 관계예요. Horizontal relationship. Yes. 아 그리고 제니라고 편하게 불러요. 제니, you know? I know. I know. 편한 사이가 아닌데 뭘 편하게 부르라는 거야. Yes. 편하게. Relax, relax. 제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오, 센스 나이스하다. 난 2, 2, 3. 네? 커피들, 프림들, 설탕 셋. 네. 제니, 커피 왔어요. Thank you. 이거 뭐야? 이거 흙탕물이야? 나는 설탕 테이블 스푼으로 3숟가락이야. You know 밥숟갈? 네. Relax. 편하게. Relax. 편하게. 제니, 여기 전에 말한 기획안. Okay, it's funny. 세환 진짜 개구죠. 확인하고 줘. That's very good. 점심 go. You don't have time for lunch, do you? You have to revise this plan and send it by this afternoon. Can you have lunch now? 죄송했습니다. 예승연 중이면 상관님 현숙경이요. 나라 말씀에 기복에 나라. 나 국내 정발이에요. 언어 지원도 한국어만 가능해요. 조심해 주세요. 가시죠. 영어 못하는 연기를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요? 사실 저게 제 발음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네. 약간 뭐 영어가 나온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저희가 또 이수진님을 그때 또 처음 뵀는데 생각보다 아이시더라. 약간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되게 겸손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느끼면서 확실히 사람은 좀 프로페셔널 해야 되구나. 약간 뭔가 이게 카메라에 딱 들어오면 하듯이 저희도 카메라 들어오면 미국 주식을 잘 해야겠죠. 또 이게 저희가 또 실적 기간이 또 다가왔기 때문에 열심히 또 진짜 또 한번 저희가 좀 몸을 갈아가면서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번 좀 깊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거 정말 핫해요. 정말 원전. 와, 저희도 이제 자료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며칠 전에는 아마존이 원전 에너지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 원전주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또 들썩이고 있는데요. 주가 정말 난리 났죠. 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연초 이후에 뉴스케일 에너지가 231%, 비스트라 192%, 컨스텔레이션은 121%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다들 원전하냐? 그 원인은 바로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더 높은 성능,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룰 필요가 생겼는데요. 자, 이런 인프라를 가동시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전력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을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상승에 어떻게 보면 웜업은 마소가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과 원전 계약을 맺고 2028년부터 약 20년간 독점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공급 원전이 좀 특이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컨스텔레이션의 3마일 아일랜드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인데 이 원전은 1979년에 사고가 나서 일부를 중단시켜 놓고 2019년에 완벽하게 문을 닫은 원전이기도 합니다. 마소가 죽은 원전을 살려냈다, 뭐 이런 기사가 붙어서 뉴스가 나오기까지 했죠. 자, 거기에 아마존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버지니아주 전력회사인 도미니언 에너지가 운영하는 노스 안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존의 원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대형 원자로보다 건설,
운영 비용이 낮고 설치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듈화된 설계로 설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크기와 출력 설계,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유연성을 갖출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합니다. 이 버지니아가 또 어떤 곳이냐면 거의 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버지니아 지역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지금 현재 버지니아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트래픽의 약 70%가 여기 버지니아를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버지니아부터 워싱턴까지 총 3개의 프로젝트로 약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4개의 SMR 개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개발을 돕고 정기 구매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SMR 지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니퍼 그란홀름 에너지 장관은 SMR 배치를 위해서 약 우리가 9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최근에 좀 언급을 했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도 2022년에서 26년까지 거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걸 보면 수요가 확실히 받쳐주고 정부의 지원도 나타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폭증이 이런 원인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원전이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냐, 이제 이게 또 남아있죠. 일단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들이 왜 원전을 찾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원자력 에너지는 비교적 저렴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간주가 되죠. 그리고 원전은 풍력과 태양광보다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아마존과 계약을 맺은 도미니언 에너지를 살펴보면 약 452개 데이터 센터에 약 3,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단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요구량은 한 3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고성능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일 데이터 센터당 60에서 90메가와트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까지죠. 이 이상을 요청하는 곳이 생겨나면서 전력 수요가 매우 높아졌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15년간 약 85% 증가할 것으로 도미니언은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미니언의 이익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도미니언 에너지의 12개월 선행 ROE도 이제는 상승 전환에 조금 나섰어요. 근데 아직은 좀 불안한 요소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수익성이 시장보다는 많이 낮아요. ROE가 9% 언더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주가 변동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또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2년 주당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1.6%, 시장 평균이 12.3%인 걸 반영을 하면 조금 더 높은 성장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12개월 선행 PE 멀티플이 18.6배 정도 됩니다. 이걸 한번 반영을 해서 PEG 배수를 구해보면 도미니언 에너지는 0.9배, S&P 500은 1.7배, 도미니언 에너지가 확실히 좀 낮죠. 자, 도미니언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저희는 컨스텔레이션과 비스트라, 이 두 종목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의 12개월 선행 ROE는 21%, 36%로 일단 시장 평균을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을 합니다.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PE 멀티플을 PEG 배수로 한번 구해봐도 1.5배, 0.7배로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 반영한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비교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컨스텔레이션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재도 있었지만 2022년 이후에 안정적인 ROE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비스트라의 경우에도 주가 하락이 한 차례 나타났지만 자사주 매입 확대로 이익 수준을 지금 현재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을 마이너스로 상쇄할 만한 리스크 요인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GPU가 전력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HBM 패키징 부문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전력 효율성을 높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반도체 부문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신소재의 활용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칩 자체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암 기반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약간 그 소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헬스케어 산업에 속한 대형 종목들인데요.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에도 편입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존슨앤존슨입니다.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엇갈렸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압박에도 AI 도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고마진 성장 사업에 투자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 좀 대화를 해볼 텐데요. UNH 같은 경우에는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최대 민간 건강보험 제공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관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에 옵텀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이나 IT 솔루션, 그리고 약국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거죠. 또 보험에서 오는 견고한 현금 흐름에 기반해 가지고 고마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옵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는데, 매출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약 10억 달러 증가했고, 그리고 약국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전체 처리한 처방전 수는 4억 개가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3억 개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UNH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수적인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정부의 메디케어 펀드 삭감에 따른 단기 비용 증가 우려가 있었는데요. 해킹으로 인한 복구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AI 도입으로 인한 이익률 개선세가 일단 예상되고, 그리고 고객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만 봐도 200만 명이 넘는 새로운 고객이 증가했고요. 이 밖에 높은 시장 점유율이나 ROE 같은 것들을 감안할 시에는 장기적으로 다시 주가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앤드류 위트 CEO는 지속적인 성장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혁신적인 제품과 신속한 서비스에 기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조정 주당 순이익은 최대 27.75달러일 것으로 제시했는데요. 작년 제시된 28달러 대비해서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단기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AI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이나 그리고 서비스 확대, 고객 증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NH 자체도 장기적으로 EPS 최대 성장 16%는 지속적으로 유지했고요. 그래서 UNH의 재무나 이런 밸류에이션 관점 보면은 일단 ROE 같은 경우에는 동종 기업이나 시장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12개월선 PB 멀티플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최근 주가 조정에 반영해서 보면은 주가 상승 여력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12개월선 PB 멀티플도 산업이나 시장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존슨앤존슨은 1886년에 설립된 회사로 13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소독 붕대나 의료용품 같은 걸 제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과 제약, 그리고 메드테크 장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비자 사업 부문을 분사해가지고 캔뷰라는 이름으로 별도 상장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마진 사업인 메드테크나 그리고 제약 쪽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사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그리고 제약 개발을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기 실적 성장과 높은 배당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각각 1.3% 그리고 9.7%씩 상회했는데요. 제약 부문에서는 항암 파이프라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면역 질환 치료제 트렌피아의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테크 부문도 보면은 심장 펌프나 심혈관 관련 장비가 매출 성장을 주도했고요. 이번 3분기에는 V웨이브라는 기업을 1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부전 치료 장치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앞서서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연간 조정 매출액은 작년 대비 최대 6.2% 증가할 것으로 봤고,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익 성장치를 반영했으나 기업 인수 효과가 있어서 9.96달러일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 부문이랑 메드테크 부문의 최근 신제품이나 이런 현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인 확장을 위해서 꾸준히 전체 매출의 약 1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약 파이프라인은 약 101개를 보유 중이고, 그중 17개는 임상 종료 후 FDA 등록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마쳤습니다. 존슨앤존슨은 2030년까지 탈비나 택베일리를 포함해서 최대 매출 50억 달러 이상 제품을 10개 이상 출시할 것을 언급했고, 10억 달러 이상급의 제품을 15개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가장 높은 제약 제품 매출을 기록한 것은 다잘렉스입니다.
제약 제품 매출 비율 21%를 차지했는데요. 이 밖에 과거 대표 제품이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면서 매출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리반트랑 라제르티닙 두 약물은 함께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인데요. 최근 임상실험에서 장기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일단 리브리반트랑 라제르티닙의 조합은 특히 EGFR 변이를 가진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질병의 진행과 사망 위험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메드테크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나 신제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수했던 심장 펌프 기구를 제공하는 아비오메드나 그리고 혈관 내 석쇠술을 주력으로 제공하는 쇼크웨이브 같은 기업은 매출 성장에 확실하게 지금 기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심혈관 분야에서 베리펄스의 미국 내 승인을 준비 중인데, 베리펄스가 뭐냐면은 심장 전기 생리학 분야에서 심장 세동과 같은 심장 리듬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최첨단 의료 장비입니다. 또한 이 밖에 임펠라 ECP에 대한 규제 승인 신청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펠라 같은 경우에는 심장 보조 장치로 환자의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펌프하지 못할 때 이를 보조해주는 기구입니다. 특히 심장 중재 시술 중에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존슨앤존슨은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입지를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리고 향후 신부전 그리고 관련 질환에 대한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존슨앤존슨은 활발한 포트폴리오 확장과 그리고 기술 확보를 이루고 있고, 이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에도 일단 상대 주가는 여전히 시장과 산업 대비 비싸지 않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꾸준한 주주 환원에 기반한 높은 ROE를 감안할 시에는 주가 상승 여력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들의 원전 에너지 계약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컨스텔레이션, 비스트라 이 두 종목 정도를 저희가 언급을 했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익 성장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장기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확장 그리고 성장성 높은 사업 위주로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실적이 이제 정말 중요한 종목들 이제 남아있죠. 거의 뭐 피크가 아직 오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자료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으로 다시 미국 주식 플렉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